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절 취득세 납세무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절. 자, 납세무자. 요 중요하죠. 제3절 납세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납세무자. 자, 여기다 별표시 2개 해 놓으시고요. 네. 요거는 이제 119페이지에 우리가 있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랜만에 우리 취득세를 정리해 봤는데요. 어쨌든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이 되고 그 취득하는 자가 납세무자가 된다. 그리고 대상을 정해서 취득가에다 세율을 곱하면 신고 납부하는 세목이다. 일단 큰 흐름을 잡자 이렇게 했었죠. 그리고 과세 대상은 이제 그림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습니다. 토지부터 임목까지 과세 대상이 됐었고 용익 물권인 지상권은 적용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납세무자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웠던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무자가 어땠냐면 간단했거든요.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개인이다. 그런데 그 개인은 크게 거주자 개인하고 두 번째 비거주자 개인 이렇게 둘로 나눠졌었어요. 그러면 거주가 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아니면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든 합산해서 신고를 하자. 하지만 비거주가 됐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소득만 우리가 신고를 하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거주자 비거주자가 돼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다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설둔 자를 말한다. 그리고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되 양도세는 5년 이상 주소나 거설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취득세는 이제 크게 둘로 쪼갭니다. 사실상 취득하는 자, 사실상 취득하는 자. 그러면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사실상 취득하는 자는 요 판단할 때는 사실상 취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기나 등록에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 이렇게 없이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간주 취득자가 있죠. 간주 취득자. 네, 간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좀 내용이 좀 많았었어요.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여기 나온 대로 우리 뭐 조합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가 위탁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가 과점 주주에 대한 문제, 과점 주주에 대한 문제 등등등 여러 가지가 여기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납세 문제를 판단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취득하는 자하고 간주 취득하는 자 이렇게 둘로 쪼개졌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의 의미는 여기 나온 대로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보시면 우리가 납세 문자에 자, 24일부터 30일, 작년까지도 출제됐었죠. 꾸준하게. 별표시 2개. 자, 일반적인 취득은 1번, 사실상 취득자. 자, 거기에 이제 색깔 쳐져 있죠. 세 번째 줄에. 자, 밑줄입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취득으로 본다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계 취득하는 자. 요거는 과세 대상에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차량이라든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나 기계 장비의 경우에는 이거는 원가 부담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시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발생하지 아니한다. 원시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발생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는 납세무가 발생할 수 있다더라가 되겠습니다. 승계할 때는 납세무가 발생할 수 있다더라. 원시일 때는 발생하지 않고 승계할 때는 발생한다. 이거는 원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제 납세무자 되어 있습니다. 별표 해 놓으시고요. 의제 납세무자. 자, 첫 번째가 주체 구조 부칙자. 자, 요거는 우리 뭐 기본 강의 때도 주체 구조부 말씀을 드렸었어요. 주체 구조부. 네. 주체 구조부 직자 하면은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이거 있었죠,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정리. 건물주가 있다. 그리고 은행이 있다. 그럼 은행이 여기다가 금고를 설치한다.
그렇죠? 금골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가설자인 은행이 낸다, 건물주가 낸다. 건물주가 낸다. 그렇죠? 가설자가 아니라 건물주가 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체 구조 부칙자에는 세 번째 줄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취득 외의자가 가설한 경우에는 주체 구조 부칙자가 함께 취득 항수로 보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는데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우리가 간주 취득으로서 지목을 변경하거나 차량의 종류를 변경하면 가액이 증가되죠. 그럼 당연히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과점주주. 자, 요거는 뭐 몇 번 강조했었습니다. 과점주주. 자, 과점주주. 큰 틀만 다시 한번 정리.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자, 과점주주. 뭐 계속 반복해서 정리하는 건 좋은 거니까요. 자, 과점주주. 일단은 과점주주는 정의가 뭐였죠? 정의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의 합이 몇 프로를 초과하는 자? 50%를 초과하는 자인데 50%는 과점주주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점주주일지라도 우리가 과점주주를 타치하지 않는 경우가 딱 예외가 한 가지가 있었죠. 바로 법인 설립 시에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법인 설립하고 나서 지분이 바뀌면 과세가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과세되는 유형이 있는데 그 과세되는 유형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바로 여기 있었죠. 비과점에서 과점주주로 바뀌거나 과점주주에서 과점주주로 바뀌거나 과점이었다가 비과점이었다가 다시 과점이 됐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으면은 이때는 전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그 증가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점이었다가 아니었다가 과점됐을 때도 증가된 비율만큼을 우리가 과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만약에 지분 비율이 40%였는데 60%가 되면 전체 60%가 되는 거고, 만약에 70%였는데 지분을 10% 늘려서 80%가 되면 10%만큼이 되는 거였었죠. 그 다음에 60%였다가 지분을 20%를 줄여서 40%가 됩니다. 그러면 과점에서 비과점이 되면 문제 없고, 다만 지분을 갖다가 30% 늘려서 70% 됐다. 그랬을 때는 비과점에서 과점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점에서 과점으로 분석한다. 그러면 10% 증가분만큼 과세한다. 자, 충분히 어떤 이렇게 사례를 들어서 이런 지분율 사례를 들어서 시험에서 출제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취득 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만큼을 우리가 취득을 한 것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세 표현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2%의 특례세율을 우리가 붙이자. 네, 세율은 우리가 특례세율이 된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다. 세율은 특례세율이 된다는 거, 이것도 우리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과점주제 정의,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과세 유형을 따질 때는 비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전체, 과점에서 과점일 때는 증가분,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때도 증가분이 된다. 그렇죠? 다만 과세 표준은 취득가액에다가 과점 지분율만큼을 취득항수로 간주해서 2% 특례세율. 그럼 만약에 이게 10억이 되고 과점 지분율이 60% 됐다. 그러면 6억 원이 과표되는 거죠. 그럼 6억 원의 2%인 1200이 우리가 추가된 세금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 과점주주를 활용해서 그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 법인한테도 취득세를 받지만 과점주주한테도 받는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런 특수관계인을 활용해서 지배권을 남용하지 말아라. 지배권을 규제하는 그런 제도였었습니다.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우리가 공동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얘는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이 내용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차 납세의무가 아니라 연대 납세의무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이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맨 앞에 언급을 제가 했었습니다. 110페이지
110페이지 우리 기본 강의 때도 이걸 언급을 많이 썼는데 110페이지에 가로 3번에 과점주주 별표시 2개 해놓으시고 거기에 제도의 취지의 다 읽어보셔야 했고 의 그렇죠? A번, B번 그렇죠? 그 동그라미 B번에 이제 여기 있습니다.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연대납세물 져라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밑에 보시면 이번에 성립요건에 상장법인이 아니라 비상장법인이 된다.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메뉴에 니은에 A번 법인 설립 시 몇 번 강조했어요.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 설립 이후에 과점주주가 됐을 땐 지분 변동이 되면 과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번의 기억 최초 과점주주 밑줄 그 다음에 니은 기존 과점주주 밑줄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디귿 재차 과점주주 밑줄. 자, 그게 이제 요거죠. 최초 과점주는 전체. 그 다음에 과점주 지분이 증가됐을 땐 증가분, 과점했다 아니었다 과점됐을 땐 증가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가운데 보시면 핵심 곡콕에 과점주주의 과세 지분율은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별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확인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위에도 또 과점주주 간주치 등 요약되어 있죠? 거기도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이제 과점주 정의입니다. 자,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 책임자 한 명과 그와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초과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즉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거니까 50%는 과점주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이렇게 말장난 칠 수 있습니다. 50% 초과. 그러니까 50% 이상이 아니라 초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 과점주주들은 그렇습니다. 과점주주 상호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때 유념할점은 2차 납세무가 아니라 연대 납세무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가 된 경우에도 납세물을 부담하느냐. 자, 조심해야 되는 거죠. 법인을 설립할 때 과점주주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아니한다. 그렇죠? 아니한다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미 과점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 책임사원이 우리가 과점주가 된 가진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 기준으로 최고 비율보다 증가되지 않았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 동그라미 우리가 그 4번 같은 거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죠. 과점주주로 출발해서는 증가분이 과세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과점주주였던 적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뭐 85%짜리가 있었다. 그러면은 과점에서 과점으로 된 거잖아요. 늘어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점이 된 적이 2번 이상 있을 때는 둘 중에 큰 비율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면 큰 비율로 갔을 때는 늘어난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납세무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정답이 3번인데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법인 설립 시 과점주주였던 자가 설립일 이후에 지분을 취득해서 다시 70% 되었다면 지분 비율은 10%다. 예, 60%가 됐던 자가 70%가 됐으니까 60%는 과점주주, 그 다음에 70%도 과점주주. 그러면 늘어난 비율만 과세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10%만 과세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과점주주 중요한 거니까 반복해서 설명해도 이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120페이지에 보시면 그 4번에 수입하는 자. 자, 120페이지 4번에 수입하는 자의 의미는 이제 이거 있었죠. 외국인이 세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소유로 돼 있지만 이거는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수입해서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수입하는 자가 대행해서 내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색깔 쳐져 있죠. 수입하는 자 밑줄. 그다음에 5번 상속인 각자. 그러니까 상속인 각자는 만약에 상속받은 재산이 상속인 갑은 땅, 상속인 을은 건물. 그럼 각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런 말이 돼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상속인 간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연대는 100%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인 간에는 상속인 갑, 상속인 을이 있는데 각자가 지면 돼요. 각자가 지면 되는데 A는 냈는데 만약에 B가 못 냈다. 을이 못 냈다. 그러면은 어떻게 책임진다? 연대 납세물 진다. 연대 납세물 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대 책임져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증과 사인증여가 있는데 유증은 이제 유언이고 사인증여는 이제 생전에 증여를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요런 얘기 했었죠. 그 조합원형 주택의 원시식자인데 자, 이거는 이 법 취지가 이중과세를 방지합시다. 이중과세를 방지하자. 요런 측면이었어요. 그래서 빵빵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조합원에게 승계시켰다. 그럼 요 관계를 말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조합 아파트를 만약에 지었을 때는 자, 조합 아파트로 원시 취득, 조합원에게 승계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적인 관점에서는 세금을 2번 내는 꼴이에요. 그렇죠? 그럼 원래 2번 내야 되는데 문제는 조합에게 떨어진 세금도 조합원 돈을 내고 만약에 조합원이 뭐 607호를 분양받으면 607호에 대해서도 조합원이 내야 된다. 그러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세금을 몇 번 내는 꼴이에요? 2번 내는 꼴이에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중과세를 방지할 목적으로 한 번만 받자. 그래서 조합원에게만 책임을 지운다. 이런 얘기 했었죠. 해석이요. 그래서 거기서는 키워드가 세 번째 줄에 조합원용 밑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조합원. 네. 비조합원은 이런 문제가 없어요. 일반, 만약에 일반이 분양받으면 일반하고 조합하고 서로 주체가 다른데 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중과세 문제는 조합과 조합원과의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합이 납세물 진다 그럼 틀리는 거죠. 시설대업자 이거는 뭐냐면 리스죠. 리스가 뭐예요? 이게 자동차 같은 거라든가 선박 빌려주고 리스를 받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대업자가 관리하는 거니까 대업자가 내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차량 같은 거를 명의 등록을 하잖아요. 화물차 같은 거. 그러면 등록한 협회가 내는 것이 아니라 차주가 따로 있다면 그 차주가 따로 내는 거다. 그래서 차주 써놓으시면 되죠. 차주. 그 다음에 9번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에 부동산 취득은 증여로 보자. 이거는 어떤 취지였었죠? 자, 부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그 다음에 능력이 취약한 아들 이름으로, 딸 이름으로 사면 이거는 의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건 증여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입증이 되면 이거는 증여가 아니다. 이거였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증여라는 말에 색깔 칠해져 있고, 그 다음에 다음에 언어 하나. 다음에 언어가 바로 뭐냐? 공매, 파산 선고, 교환, 그 외에 증명, 소득 증명, 담보부동산, 상속 증여.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이 됐을 때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다 써놓으세요. 증명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사실 증명할 수 있으니까 무슨 취지로 보자? 유상 취지로 보자. 무상이 아니라 유상 취지로 보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중요하죠. 10번은 이거는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고 하기 때문에 양자를 같이 정리해 드린 적도 있었는데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하면은 떠오르는 말이 바로 뭐예요? 증여자란 말이 떠오르고, 그렇죠? 증여자란 말이 딱 떠오릅니다. 그리고 수증자란 말이 떠올라요. 수증자. 그러면 전체 증여가액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제가 그린 적이 있었죠?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 채무액이 있다. 그럼 채무액을 우리가 인수하기로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요 증여자 입장에서는 요 채무액을 뭘로 봤어요? 그렇죠. 이제 말할 수 있다. 수증자가 지불한 대가로 본다. 대가로 보는 거니까 양도로 보기 때문에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수증자 입장이죠. 그러면 수증자 입장에서는 요 채무 인수는 유상 취득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고 요 나머지는 무상 취득으로 보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취득이 일어난다면 유상과 무상이 동시에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증여금액이 1억 원이 되는 거고 채무액은 3천만 원이 되는 건데 3천만 원 채무를 인수한다면
3천만 원의 유상취득이 되는 거다. 그럼 나머지 7천은 우리가 무상취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유상과 무상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10번에다 별표시 놓으시고 채무 인수액은 유상이 되는 거고, 그러나 이제 증여자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그러니까 수증자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이런 특수관계로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의심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는 어떻게 본다? 위에 구의 규정을 해줍니다. 구의 규정이 뭐죠? 증여로 본다 이거죠. 증여로 본다. 그렇죠? 그다음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만약에 시험 지문에서 채무 인수액 하면 유상취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채무 인수액 이외 그럼 무상취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은 이제 요거죠. 키워드가 상속분이 등기 등록이 이루어졌어요. 이미 다 등기 등록이 이루어져서 지분 정리가 다 끝난 거야. 그러면 지분 정리가 다 끝났으면 이걸로 끝나는 건데 갑자기 짠 나타나가지고 재분할을 요구하는 거예요. 뭐 어떤 법률적인 소송의 문제 때문에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분을 나누자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6대4의 지분을 자 상속인끼리 이걸 5대5로 나누자. 자 나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등기란 효력이 발생된 상태에서 나눠버리면 이거는 지분이 이전된 거잖아요. 따라서 상속 지분이 우리가 초과됐다면 이거는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다. 그럼 지분 1을 넘겨받은 거죠.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우리가 지분 1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위탁자가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이전되면 신탁 등기하는 거죠. 그러면 신탁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건 믿고 맡기는 거다. 이거는 세금이 없다라고 했는데 위탁자에 의해서 비로 지위가 이전되면 이거는 지위권이 넘어간 거니까 새로운 취지로 보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그 11번은 아까 말씀드린 데고요. 그 다음 페이지 123페이지 보시면 13번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전 바로 이거예요. 새로운 수탁자가 아니라 이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물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자가 납세물 진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왼쪽에 택지공사가 준공됐는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동그라미 1번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지목이 된데 택지공사를 한 거죠. 지목이 된데 택지니까 대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걸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 지목을 바꾸면서 적용을 한 거예요.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것을 토지에다 적용을 해서 지목을 바꾸면서 했을 때는 토지의 가치가 증가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니까 토지 소유자가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건축물, 이 건물 있으면 이 건물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정원 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적용을. 그러면 건물의 가치가 증가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정원이나 부속시설물을 설치했을 때는 건축물을 취득하는 자가 취강수로 보자. 네. 그래서 토지에 적용을 하면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고 건물에 적용하면 건물 소유자가 내라.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번은 토지 쓰시고 2번은 건축물 써놓으시면 되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납세무자까지 다시 한번 쭉 리딩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행위가 일어나면 납세무가 발생한다. 그래서 최초의 취득이 무슨 취득이었었죠? 의해서 우리가 원시취득. 그래서 매립간척, 신축. 그 다음에가 유상승계, 무상승계. 그 다음에 이제 간주취득이 있었는데 간주취득은 지목 변경 등이 일어나면 가액의 증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증가된 것만큼을 취득으로 보자. 이런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차량, 선박, 항공기, 기장비,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회원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임목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납세무자를 정하는데 그 납세무자는 등기 등록을 따지 않는 사실상 취득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하는 자가 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간주 취득하는 자는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가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라. 그 다음에 종류 변경이나 뭐 지목 변경이 있을 땐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토지에 적용을 하면 토지 소유자가 되는 거고 건물에 적용하면 건물 소유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점주주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를 초과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이때 우리가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할 수가 없다. 근데 과세가 되는 유형은 어떻게 된다?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전체, 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증가분, 과점이었다 아니었다 과점 됐을 때는 증가분이 되는데 취득가에다 과점 지분율을 곱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분율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법인 설립 시는 과세하지 않는데 과점주주 상호 간에는 연대 납세를 져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납세무자 판단하는 거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요건 나중에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인데 우리 교재는 지금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요건 나중에 또 제가 기출문제 가서 또 풀어 드리겠습니다만 자, 요거 가지고 과점주 좀 더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문제 맞출 수 있습니까? 벌써 어지러지합니다. 왜? 문제 지금이 너무 길어요. 거의 뭐 민법, 공법 문제 같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사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사실은 어렵고 당황스러운 문제가 이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딱 보고 내가 감을 잡아야 되는데 이건 감이 안 잡히면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문제 풀다가 뭐 시간 다 소비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의 문제를 냈다는 것은 굉장히 과점주도 공부 학습이 안 돼 있으면은 접근이 쉽지 않게끔 이 당시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보시면은 자, 이렇게 내용이 많았을 때는 핵심 문장이 뭔지를 빨리 찾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이때 취득으로 간주가 되는 지분 비율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걸 물어봤을까요? 당연히 취득가액에다가 곱하기 과점 지분율을 물어봤겠죠. 뭐 지분율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그럼 지분율을 정하면 이게 바로 과표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네. 그러면 자, 지분율을 계산해 보는데 지분율을 주어지면 좋은데 지분율을 주지 않고 주식수를 준 거야. 그럼 주식수를 가지고 지분율을 계산해서 따져봐야 된다. 그럼 만주 중에서 5천주가 되면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주 중에 60%면 60%가 되는 거예요. 만주 중에 3천주가 되면 30%가 되는 거예요. 만주 중에 7천주가 되면 7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50%가 되면은 비과점주주가 된 거예요. 비과점주주가 된 거고 그 다음에 60%가 되면은 과점주주가 된 거다. 그 다음에 30%가 되면은 비과점주가 되고 70%가 되면은 과점주주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비과점에서 과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되죠. 전체 비율이 되는 거고 과점이었다가 비과점이었다가 다시 과점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증가분이 되죠. 증가분. 네, 증가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60%에서 우리가 70%로 지분이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30%가 됐었는데 이거는 무시하는 거고 그러면 이때는 과점에서 과점으로 해서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0%만 과세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푸신 분도 있어요. 교수님 그것이 아니라 50%가 비과점이니까 이거 다 싹 건너뛰고 과점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비과점은 과점.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면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과점에서 비과점 과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때는 증가분만 납세물 져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우리가 과점 주주의 납세 문제까지 한번 다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럼 다음에는 취득 시기부터 해서 또 정리를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뒤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